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해물제소 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상권책의 116페이지에서 13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조소 지하 탱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소에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인데 또 이 뒤편에는 제조소 이외에 지하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 저장소 이렇게 또 이 제조소랑 별도로 이렇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거의 이제 유사한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소의 탱크 기준과 이 다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효율적일 겁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지하 탱크는 그러니까 땅 밑에 설치하는 탱크를 지하 탱크라 하죠. 지하 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그러니까 지하 탱크를 넣기 위해서 땅 밑에 또 별도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탱크를 넣기 위한 실을,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하 탱크를 이제 넣고 위에 이제 그 뚜껑을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료 위험물의 지하 탱크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이 맞을 때는 탱크 전용실을 하지 않고도 설치하면 된다 이거죠. 탱크 전용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가마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탱크를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어쨌든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고, 그리고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몇 피트 가스관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또 이제 탱크 탱크의 주위에는, 탱크 전용실 안에 탱크를 넣고 탱크의 주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석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그러니까 이 크기죠. 모래나 이런 자갈들의 크기가 지름이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처리합니다.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아래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지하 저장 탱크를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 전용실이 하나의 탱크마다 탱크 전용실을 설치해도 되지만은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여러 개의 탱크를 넣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는 1m. 그런데 이제 지형수량의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형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는 0.5m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있습니다. 탱크실에 탱크를 넣고 탱크 주위에 모래나 자갈분을 채우고 탱크실을 뚜껑을 덮죠. 근데 모래나 자갈분을 채우는 목적은 탱크가 지진이나 진동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게 하며 마른 모래를 넣는 이유는 탱크실에 습기가 없도록 하여 탱크의 철판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탱크 전용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탱크 전용실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도 이제 탱크를 놓기 위한 바닥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설치하고, 또 위에 이제 안전하게 뚜껑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탱크가 이제 그 지진이나 진동 등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 이렇게 벨트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만 없다 뿐이지 그 바닥이나 뚜껑은 철근 콘크리트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있겠지만 이제 지하 저장 탱크의 재질은 지하 저장 탱크의 탱크 성능 시험은 수압 시험을 합니다. 5개 탱크는 특정 5개 탱크 외의 탱크들은 충수 시험,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탱크가 새는지 새지 않는지를 확인하지만은 이건 이제 수압 시험, 그러니까 탱크에 그 물을 넣고 이제 일정 압력을 가해서 이제 새는지 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압력 탱크 이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고,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합니다. 최대 상용 압력이라는 것은 지하 탱크를 설치하고 이제 평소에 이 탱크의 압력을 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압력이 뭐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겠죠. 가장 높게 사용할 때 최대, 각장 평소에 높게 사용할 때의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압 시험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탱크 전용실이죠. 탱크 전용실에 지하 탱크를 넣고 여기에 이제 마른 모래나 자갈들을 넣고 이제 뚜껑을 덮죠. 그런데 탱크 상완의 간격은, 이 탱크의 간격은 1m 이상 간격을 띄우는데, 용량의 합계가 이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100배, 지정소량이 100배 이하일 때는 0.5m를 데우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탱크의 윗부분은, 이 윗부분이죠. 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이제 되어야 합니다. 지하 저장 탱크의 외면,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지하 저장 탱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1, 2, 3, 4, 5 일반 5개 탱크하고 뭐 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는 5개 탱크처럼 뭐 기준이 거의 같은데, 탱크 전용실 외에 설치하는 지하 탱크, 그러니까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지 않고 바닥과 이제 기둥만 이렇게 설치하는 이 탱크는 아주 이제 특수하게 탱크 외면에 방충제 및 아스팔트 프라임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철망 순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경비가 많이 드는 이제 이 탱크 외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탱크 전용실이 아닐 때는 탱크가 외면에 이중의 그 피복을 씌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탱크도
통기관이 있겠죠. 밸브 없는 통기관은 기준은 이제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그 통기관 기준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이 기준을 개정하면서 통기관은 이제 인하점 38도 미만의 위험물은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통기관에는 40메시 이상의 구리망 등으로 이제 설치한다, 이런 기준이 있죠. 이게 이제 지하 탱크고 통기관이죠. 통기관의 끝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합니다.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린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통기관의 직경,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하고, 통기관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설치합니다. 그리고 창문, 건물의 창문 등으로부터는 통기관은 1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지하 탱크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은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과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지하 탱크, 주유소가 지하 탱크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주유소의 통기관입니다. 통기관의 개수를 보면은 지하 탱크의 이제 개수를 알 수 있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는 지하 탱크마다 이제 통기관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이 45도의 이 기울기를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를 주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캡을 씌웠죠. 그러면 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거니까 90도로 구부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유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량부, 지하 탱크의 이제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계량구는 여기 이제 매놀입니다. 매놀. 점검 등을 하기 위한 이제 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이 출입구를 매놀이라 하죠. 지하 탱크. 여기는 이제 이 지면입니다. 지면. 그러면 이 맨홀의 이 뚜껑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량구가 있어 가지고 막대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면은 위험물이 묻어 나오는 걸 보고, 이만큼 지금 위험물이 들어있구나 하는 아주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 계량구도 있고,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디지털로 이제 뭐 15,000리터가 들어있다든지 이런 이제 센서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계량구도 그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량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디지털로 하지 못할 때 아주 예전의 그 방식이었죠. 그것도 아직 실존하고 있고, 이제 이 측정하는 막대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바닥에 닿으면은 이 탱크의 바닥이 좀 흠집이 나고 손상이 되겠죠. 그게 이제 밑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탱크 바닥이라면 여기 이제 뭐 이 손상을 입지 않게 이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 계량구의 막대가
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탱크의 주입구도 이게 이제 그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기준과 동일하고, 여기도 21도씨 미만의 이나짐 21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 탱크 주입구는 주입구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옥외 탱크하고 다 동일하죠. 그리고 누유검사관, 그러니까 지하 탱크가 땅에 이제 탱크실에 넣고 땅 속에 묻으니까 위험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제 평소에 이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감시를 하기 위한 밖에서 이제 기름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누유검사관입니다. 누유검사관의 기준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관으로 한다, 재료, 그 밖에 이제 세부 기준이지요. 근데 이중관으로 하는 목적은, 이게 이중관입니다. 이게 이제 누유검사관도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대를, 이 뚜껑을 열고 막대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를 빼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물이나 위험물이 묻어 놓으면은 위험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거죠. 전혀 묻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묻어 놓는지를 이제 막대를 집어넣어서 빼보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유검사관이, 이 부분이 이제 이중관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 속에 이제 모래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래가 이렇게 이 구멍을 막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더 이렇게 이 모래가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이제 이렇게 관을 만드는 거죠. 이중관을 하는 목적은 누유된 물이나 위험물이 누유검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유검사관 외부에 관을 하나 더 설치하여 모래 등의 이물질이 작은 구멍을 막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누유검사관도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4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캡을 열고 이 막대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막대를 끄집어내서 이 위험물이나 물이 묻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탱크 전용실의 벽 바닥 뚜껑, 탱크를 넣기 위한 실이죠. 실도 이렇게 기준이 있죠.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벽 바닥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으로 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수밀 콘크리트는 이제 방수 콘크리트를 하라는 거죠.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하 탱크는 또 이제 외부에서 지하 탱크에 충전을 할 때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또 이제 탱크가 넘치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충전 방지 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의 맨홀이 이제 아까 보셨죠? 이 이제 탱크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맨홀이랍니다. 맨홀의 기준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맨홀이죠. 맨홀 위에 이게 이제 지면이고, 이 뚜껑을 열면 이제 맨홀이 보이고, 주입구, 계량구, 배수관 이런 거 다 이게 위에 배관들이 있죠. 그리고 충수 수압 시험에 대해서 이 지하 탱크만이 아니고 충수 수압 시험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관의 세부 기준 31조인데 이거는 소방청장 고시죠. 시행규칙의 하위법입니다. 충수시험, 그러니까 탱크에 물을 채워서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만 리터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만 리터 이상의 탱크는 24시간까지 이제 지켜보다가 집안 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 용접 부분의 누설, 새거나 변형,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압시험은 이제 이 탱크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이제 걸어보는 거죠.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이 경과한 이후에 탱크의 본체 접속부, 용접부 등에서 누설,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사각 탱크를 제가 탱크했다면은 압력을 걸면은 이렇게 배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압력을 빼면은 제자리로 회복된다. 그럼 영구 변형이 아니죠. 실제 현장에서 특히 이제 사각 탱크 같은 경우에는 수압시험 하면은 이렇게 일시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압력을 제거하면은 원상 회복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시험 실시의 시점이나 물을 채우는 높이, 이런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 수압시험, 보온재를 당해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부터 20cm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온재가 이렇게 쌓였다면은 이 보온재를 제거하고, 왜 그러냐면은 보온재를 제거해야 이게 이제 그 충수나 수압에서의 이 누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수평도 수직도 시험, 기밀시험, 기밀시험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배관, 지하 탱크의 배관도, 배관은 이제 그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배관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화점 위험물 제소의 특례가 있습니다. 고인화점 위험물이라는 것은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사류 위험물을 고인화점 위험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화점 위험물은 고인화점인 위험물은 그 고인화점이 아닌 위험물보다는 그 인화점이 높으니까 조금 위험성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특례로 이제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 놨죠. 안전거리는 보면은 그 고인화점 위험물은 안전거리는 다른 위험물하고 다 같은데 단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고인화점 위험물 제조소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내용을 다 적용하지만은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완화해 놓은 거죠. 그리고 보유공지,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땅각 구역 규정에 의해 방화상 유효한 킥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이렇게
격벽을 설치했을 때는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죠. 지붕도 이게 이제 불연조를 해야 되는데 가벼운이란 내용은 없죠. 창 출입구도 기준이 있습니다. 외벽의 출입구 유리는 망임 유리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